220조 원의 자산가 워렌 버핏은 성과는 올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수료는 항상 따른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감정과 비용이다. 수수료는 당신의 부를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이다. 라고 하면서 수수료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부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하지만 이것만큼 모르면 평생 손해보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수수료와 세금입니다. 수수료와 세금은 우리의 신체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들입니다. 모르면 평생 손해보는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증세 논란에 서있는 증권 수수료와 대주주 기준안 변경, 왜 이렇게 세금을 묶어서 안 달란 건지 전부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증세 관련해서 이슈가 많죠. 관련해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이슈는 크게 총 3가지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로 인상, 두 번째는 대주주 기준안을 50억에서 10억으로 기준 확대, 세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인데요.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거래세율에 대한 것은 증세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상정해 두고 증권거래세를 내린 것이니 금투세가 사라진 지금 다시 올려서 정상화하는 것이다. 반대로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세금을 올리면 활성화가 되겠냐라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기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대주주 기준이 왜 중요하냐?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시장 시세 차익에는 세금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대주주한테는 있습니다. 그 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상장 주식의 경우 30%, 1년 이상 보유했지만 시세 차익을 3만원 이하로 봤다면 20%, 1년 이상 보유하고 시세 차익을 3억 이상 봤다면 6천만원 플러스 3억 초과액의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10%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을 확대하려는 입장에서는 50억을 완화한 기준을 다시 10억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조세 형평성과 과도한 감세 우려가 있다며 기존 체제로 환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에는 이 대주주 기준 10억이 주식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순간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 한 해의 마지막 영업일에만 10억이 안 되면 되는 것이라 대주주 요건이 되는 사람은 12월에 다 팔아치우게 되고 이는 자본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한 채도 안 되는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 원래는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최대 49.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에서 3억 원은 20%, 3억 초과는 3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의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지금 나온 개편안이 최고 세율을 20% 수준으로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한번 들지 않으세요? 증권 거래세율이 늘면 나는 얼마를 더 내야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세금과 수수료는 얼마지? 증권 거래세 말고 또 어떤 게 있는 걸까? 만약 혹시 우리가 주식을 1,000만 원에 사서 1,001만 원에 팔면 우리 손에 떨어지는 건 얼마가 떨어질까? 직접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매할 때 내는 세금과 수수료에는 크게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세금으로서 단기 투자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매도할 때 부과되는데요. 코스피에서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이름으로 매도 금액의 0.15%, 코스닥에서는 증권거래세로 0.15% 부과됩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우리가 증권거래세와 반대로 매수와 매도에 다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가져가는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로 나눠지게 되는데, 유관기관 수수료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거래할 때 거래와 결제를 지원하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받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그 기관들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넥스트레이드 등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수수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가끔 수수료 영원 이벤트 같은 거 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우대 수수료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증권사는 돈을 안 받지만 유관기관은 수수료를 받게 되어서 매매하는데 완전히 비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직접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식을 1,000만 원을 사서 1,001만 원에 팔게 되면 이런 세금과 수수료를 다 감안해서
우리에게는 얼마가 남게 되는 걸까요? 증권거래세는 0.15%로 가정을 하고 증권사 수수료는 이벤트 수수료 제외하고 유관기간 수수료 포함해서 0.01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시에는 증권사 수수료 0.015%만 부과되니 1,500원, 매도 시에는 증권사 수수료 1,501원, 증권거래세 15,015원으로 매도 후의 수령액은 999만 3,484원이 됩니다. 즉 1만원의 차익을 노리고 매도를 하더라도 오히려 약 8,000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세금 무섭다.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 우리는 더 내게 되겠구나. 우리가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구나. 그리고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매매를 자주 하면 증권사와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다. 수수료 이상의 차익을 볼 능력이 없으면 단기 매매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가 ETF 상품 매매에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증권거래세는 ETF 매매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사 수수료는 부과되고 또 자산운용사에서 가져가는 운용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자본시장 증세 법안이 올리자는 쪽에서는 정상화라고 말하면서 세수를 복원하려고 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하자는 정책이랑 맞지 않는다. 그리고 역행하는 증세다라고 하면서 반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증권을 매매할 때 내는 세금과 수수료는 크게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가 있고 또 거기에 포함되는 농어촌 특별세, 유관기간 수수료가 있고 증권사에서 수수료 0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유관기간 수수료가 제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은 생각보다 많은 피 같은 돈입니다. 그리고 너무 잦은 거래는 원금만 깎아먹게 된다. 자신이 없다면 단기보다는 장기 투자를 추천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